6만 한 5천 원대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빠지는 족족 3전이나 사야지 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갭만 메꿨어도 정말 오늘 기분 좋을 뻔했어. 그러면 사실 지금 기술주 반도체도 지금 삼성전자만 보도 삼성전자 볼까? 얘도 지금 정신 못 차릴 것 같은데? 삼성전자? 지금 아니 삼성전자가 뭔 죄지었어요? 8만 원에서 지금 6만 6천 원까지면 삼성전자가 거의 20% 빠진 거예요. 엄청 많이 빠진 거죠. 손절치고 뛰쳐나간 날이 아예 그때는 11월이었어요. 그건 그달에 다 메꿨어요. 그 제가 손절 치고 뛰쳐나간 날은 작년 11월일 거예요. 11월 날 제가 이거 손절 치고 11월 날 1,000만 원 가까이를 잘못해서 손절 치고 그거 12월 안에 다 메꿨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뭐 잘못한 거 없잖아. 근데 왜 빠질까? 얘가 빠지는데 뭐 넷마 부리고 카카오 게임 주고 자시고 뭐 걔네들이 뭐라고. 근데 삼성전자에 제가 이거 주봉갭 있다고 했죠. 그때 분명히 코웃음 치신 분들이 있었어. 자, 삼성전자 63,000원에 주봉갭 있어요. 그럼 삼성전자는 앞으로 5% 내지 4%가 더 빠져야 돼요. 그러면은 사실 저거 메꾸고 나서부터는 사실 매력이 막 뿜뿜 넘칠 것 같거든요. 삼성전자도 어찌 보면 월봉상 꽤나 지금 급격한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서 33,000원까지 조정 주면 이 낙폭의 절반만 노려도 꽤나 기대 수익률이 커져요. 그래서 사실 진짜 안전한 거, 나 진짜 너무 안전한 거 원해요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63,000원 오면은 그냥 목돈 있는 분들은 조금 사놔도 괜찮지 않을까? 어차피 배당 주잖아. 그리고 설마 삼성전자가 망하겠어? 만약에 삼성전자가 망하면 주식이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배당도 빵빵한 기업이라서 일단은 63,000원에 삼성전자 주봉갭이 있습니다. 그 자리는 무조건 메꾸고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결국 삼성전자가 앞으로 4에서 5%가 더 빠져야 된다라는 건 시장 지수가 최소한 3% 정도는 더 흔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2, 3%는 흔들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한 2600 부근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치. 맞아. 그 말도 했었던 것 같아. 작년에 저기 가면은 저기 가려면 전쟁 나야죠 막 이랬는데 진짜 전쟁이 났네.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아이 끔찍한 소리 하지 마요. 저기까지 어떻게 가요? 내가 이제 말로는 그랬는데 가더라도 지금은 안 가겠지 했는데 말 끝나고 몇 개월 만에 전쟁이 날 줄은 몰랐죠. 그래, 전쟁이 났네. 주둥이가 잘못했네 내가. 그래서 뭐 저는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63,000원 더 왔다. 63,000원까지도 필요 없을 것 같아. 63,000원은 좀 그렇고 한 6만 한 5천원대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빠지는 족족 3전이나 사야지 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마음 편한 주식 아닌가? 우리나라 주식 중에. 그러다 삼성전자가 6만원 가고 5만 5천원 가고 하면 뭐 삼성전자 5만 5천원 가는데 뭐 시장지수는 뭐 3천 가 있겠어요? 시장지수 뭐 2,400 가 있겠지? 어차피 시장지수 따라 움직이는 건 똑같아요. 삼전하고 거의 시장은 같이 움직이니까 6만 한 5천원부터는 뭐 큰 부담 없이 돈 생기는 족족 저는 3전이나 사서 모으려고요. 6개월을 모으게 될지 1년을 모으게 될지 3년을 모으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6만 5천 원 아래부터는 돈 생길 때마다 모을 겁니다. 하실 분들은 저 따라 하시면 되고 나는 관심 없다 하시는 분들은 좀 빠른 거 하셔도 되고.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참여 방법. 영상 하단의 리딩방 참여 링크를 눌러주세요. 참여 코드는 영상 상단 배너를 참조하여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입장 후 인사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고 갭 교육 영상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시장부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금일 코스피 지수는 0.42%, 코스닥은 1.26%, 양지수 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전날 미증시 같은 경우가 기술주 중심으로 반등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도 훈풍이 불었는데 상승 종목, 하락 종목 당연히 상승 종목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3, 4거래일 정도 낙폭을 키웠던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 좀 반등했다 그래서 막 감동적인 상승이다 이렇게 느껴지진 않으셨을 거예요. 한 5% 10% 빠지고 지금 한 2, 3% 올랐다고 기분 좋지는 않으니까. 자, 게다가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위에 갭자리도 메꾸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한 2650에서 2600 요 사이가 바닥권이라고 했잖아요. 그 자리랑 크게 벗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스닥 같은 경우가 어제도 말을 했죠. 이 자리만 메꾸면 된다고. 요것만 메꾸면 내가 마음이 편하다고. 근데 요 자리 또 안 메꾸고 또 올라갔어요. 매우 기분이 나빠. 일전에도 똑같았습니다. 딱 여기까지 오고 요놈이 어설프게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래 갭자리를 코앞에 두고 또 이렇게 어설프게 반등했어요. 이 말은 뭐다? 결국에는 또 한 번 조정이 온다라는 거거든요. 위로 올라갔다 올지 아니면은 내일부터 바로 떨어졌다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가 아래에 갭자리를 메꾸지 않았다라는 거는 되게 기분 나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자, 미증시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증시에서 주봉 120일선은 쉽게 깨지지 않는 자리다. 그래서 여기까지 조정이 올 수 있어도 이 자리는 안 깰 거다라고 했죠. 어제 121선 부근까지 개파락하고 내려가는가 싶더니 다시 기술적 반등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뭔가 바닥권에서 시장이 바닥권으로 예상되는 곳에서 악재가 해소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시장에 호재가 등장한다든지 요런 이유로 시장이 반등하면 그때부터는 박수치면서 쾌재를 부르겠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제 미증시가 반등한 것도 별 시덥지 않은 이유였어요. 지금 중국이 베이징도 봉쇄할 수 있대. 그러다 보니까 중국 경제가 침체되고 막 그러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막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하면 막 금리 못 올리지 않을까? 이러면서 국채금리 떨어지고 국채금리 떨어지니까 국채금리 떨어지니까 좋네. 금리 인상 안 되나 보다. 금리가 안 오르니까 좋네 하면서 기술주들 올라가면서 지수만 끌어올린 거라 사실 어제 나스닥 상승이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은 의미가 1도 없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어제 나스닥이 상승했던 게 시장 지수가 여기까지 빠지고 미국 베이징 봉쇄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지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우량주들이 실적을 잘 냈어. 아직 경제는 탄탄하다. 이런 뉴스를 가지고 반등을 보여줬으면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봤을 것 같은데 아직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애플부터 시작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예상이 되어 있는 만큼 이런 거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반등은 썩 기분이 좋지는 않다. 왜냐? 코스닥이 아래 갭자리를 코앞에 두고 다시 올라간 거라서 결국 또 한 번 조정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쵸? 코스닥이 갭만 메꿨어도 정말 오늘 기분 좋을 뻔했어. 오늘 전약 후강 패턴으로 아래 메꾸고 올라갔으면 진짜 박수칠만 했는데 어찌나 아쉽던지. 여기 갭 있잖아요. 네, 여기까지 가겠죠 갈 거예요. 지금까지 갭 안 메꾼 거 봤어요? 주가는 어차피 무조건 우상향이야. 잠깐 흔들릴 수 있어도 잠깐 흔들릴 수 있어도 겁먹지 마요. 어차피 갈긴 갈 거예요. 물론 여기를 먼저 가냐 여기까지 갔다 가냐 이런 거겠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가겠죠 아니 근데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있잖아요. 저랑 오래 하신 분들 또 많아요. 되게 많으실 텐데 약간 그렇잖아. 우리 식구들이 보통 나랑 오래 해. 꽤나 긴 시간 하셨어들. 자,
시장을 추세를 바꿀 기회는 이렇게 있었습니다. 지금 요 대각선선이 우하형 추세선, 뭐 그래요. 아까도 말했지만 어차피 지금 아유 죽겠습니다라고 해도 코스피 차트 보면은 121선 뭐 크게 깨진 것도 아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주봉상 이거 안 깼어요. 나스닥도 안 깨졌어요. 그렇다는 소리는 아직 뭐 그렇게 절망할 단계도 아니고 겁먹을 단계도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시 반등할 겁니다. 빠져봐야 그때 말한 것처럼 코스닥 한 880에서 890,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50에서 한 2630 정도 선까지, 여기까지 빠질 수는 있는데 그 자리까지 빠지고 나면 다시 한 번 더 2800 정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2700 한 780 요 정도 선까지 다시 올라갈 가능성 높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위에 갭찰이 있어요. 요 정도 한 950포인트 정도까지도 올라갈 가능성 높습니다. 여기 뚫고 나면 코스닥은 또 여기도 갭찰이 있잖아요. 위로 갭찰이 많아요. 코스닥도. 그러니까 멘탈만 잘 잡고 오세요. 희망찬 얘기가 잘 안 나온다. 별로 희망적인 시장은 아니에요. 제가 사실 작년부터도 말했고 올해 초에도 말했잖아요. 이번 연도는 진짜 힘들 거라니까. 힘들 거 각오하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진짜 힘들죠. 힘들어도 어쨌든 우리는 꾸역꾸역 조금씩이라도 기간 수익 쌓으면서 버티면 어차피 위에다 보험 들어놓은 거 많아요. 결국 시장은 떨어지더라도 결국 바닥 딛고 다시 올라가요. 망하진 않아요. 망하진 않는데 그 떨어지는 기간 동안 진짜 막 스트레스는 미친 듯이 받겠지. 스트레스는 받는데 그 받으면서 뭐라도 조금씩이라도 기간 수익을 쌓으면 그걸로 된 겁니다.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참여 방법. 영상 하단의 리딩방 참여 링크를 눌러주세요. 참여 코드는 영상 상단 배너를 참조하여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입장 후 인사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고 갭 교육 영상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